사전증여를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 8억 3천만 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머리를 굴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무법인에 찾아오신 분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던 이 세금 차이가 8억이나 차이가 나니 이때 사전증여를 하자고 말했던 그분은 이 집안을 정말 구한 거나 다름없죠. 절세는 염지훈. 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만 몇 억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오늘 이 사전증여를 하고 안 하고가 진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 이상이면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지, 전재산이 아파트 한 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보로 꽉꽉 채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전증여죠. 사전증여를 하면 무조건 좋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사전증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냐 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사전증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이죠.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전증여를 안 해야 되냐? 내가 부모님 한 분만 계시고 재산이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8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사전증여를 오히려 안 하면 증여세 안 내겠죠. 증여를 안 하니까. 근데 상속세도 상속공제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하나도 안 낸다. 오히려 불필요한 사전증여로 인해서 증여세를 8천만 원이나 더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과연 사전증여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5억 정도 딱 되신다라고 하면은 사전증여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모님 한 분 기준으로 5억 이하라면 사전증여를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면 10억 이하라면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사전증여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은 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전증여를 꼭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는요, 사전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연세가 80대예요. 80대 지금 초반이신데 어머니에게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또 경기도의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이 5억 원인 그런 토지가 있으세요. 이 토지가 5억 원인데 지금 이제 가족들이 염려하는 건 최근 1년에 5%에서 1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 9년 후에는 10억 정도가 될 그런 토지를 어머니에게 갖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 사전증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때 우리 온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불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를 했을 때 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에게 아파트 5억이 있고 토지가 5억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아파트 5억은 가격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은 변두리의 아파트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이 토지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사전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5억 원짜리 토지를 자녀 중에 한 명이 증여를 받죠. 증여를 받을 때 5억에서 5천 빼고 4억 5천에 세율 적용해서 그때 내야 되는 증여세 8천만 원이죠. 이때 이 8천만 원 내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차라리 상속으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 있는 세무사가 사전증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듣고 증여세 8천만 원을 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9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이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5억 원은 이렇게 상속재산의 가산이 되죠. 아파트 5억과 이 5억 가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되고 상속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이 5억이다. 5억에 상속세율 20%에 1,000만 원을 빼니까 상속세가 9천만 원인데 이 8천만 원을 제가 왜 빼줬을까요? 증여세. 네, 맞습니다. 지금 합산한 이 토지 5억 원에 대해서 이미 증여세를 낸 게 8천만 원이 있어요. 이 금액은 이 상속세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되는 상속세는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집안이 이 5억 이 재산에 대해서 총 내야 되는 세금이 증여세 8천만 원과 상속세 1,000만 원. 합이 9천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사전증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케이스에서는요, 이 자녀분이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를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토지는 미리 한 9년 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거고, 이 아파트 5억만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상속해서 받았을 때 총 15억 정도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은 9천만 원 정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사전증여를 안 하면은 사전증여를 안 해도 15억을 물려받는 거죠. 근데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당연히 없겠죠. 증여세 안 내고 그 상속인들은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5억에다가 기준시가가 2배로 올랐어요. 9년 동안. 그래서 여기에 가산되는 토지의 가액은 10억이 되고요. 상속공제금액은 아무리 늘어도 일괄공제 5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가세표준은 10억이 되고 거기에 30%의 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주면 상속세 2억 4천입니다. 물론 증여세는 안 내서 그때는 좋았지만 상속세의 초과 누진세율이죠. 재산 가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전증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10년 이상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되는 거는 막지 못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10년 이상 살았다면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격이 낮을 때 사전증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늘어난 후에도 낮은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5억과 10억의 차이 5억 유효세율 30% 구간 거의 5, 3에 15 딱 1억 5천 차이가 나는 거죠. 30% 구간을 적용받는 상속세 가세표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30% 곱하기 5억 1억 5천 지금 이 세액과 이 세액의 차익은 1억 5천이라는 거죠. 고율의 상속세 가세표준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이 예상되는 거니까 빨리 이제 사전증여를 해버리는 게 더 좋은 케이스였잖아요. 네. 만약에 저 토지가 하나도 안 올랐으면은 그냥 아파트 5억, 토지도 5억인 상태로 받는 거면 차이가 어떻게 나요? 만약에 아파트는 지금 뭐 사전증여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사전증여를 굳이 한 이 토지가 하나도 안 올랐다면 세액 절감 요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이런 토지들은 거의 가격이 오르죠. 뭐 아파트도 거의 5%에서 10% 매년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음 사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자한테 사전증여를 하고 그게 10년이나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 효과는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게 얼마만큼 세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조금 더 딥한 그런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 세무법인에서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담당했던 그 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은 안 계셨고요. 어머니 혼자서 85세인 그 분이 아파트 5억가 김포토지 30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 7년 전에 85세셨는데 이 토지를 사전증여를 할까 말까 상속인들 간에 좀 언쟁이 있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던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사례 근데 그걸 떠올리면 사전증여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사전증여를 하셨어요. 이 토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7년 후에 약 30% 상승했기 때문에 7년 후 상속 개시일 현재 40억이 됐고 근데 사전증여 할 때 이 30억을 어떻게 나눴다? 상속인 누구죠?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상속인 40%를 갖고 왔고 그에 따른 세금 1억 8천을 실제로 냈다. 근데 상속인들한테만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의 가산이 되는 그 과정이 10년 이상 사셔야 가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5년만 살아도 가산 안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속인 외의자 누구? 며느리, 사위, 손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서 18억을 사전증여 한 거예요. 그에 따른 세금 3억 9천을 내고 근데 이게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상속인들 간에. 왜? 이거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다음에 얼마나 상속세가 나올지 모르는데 왜 5억 7천이나 되는 증여세를 미리 내냐? 우리 당장 낼 돈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요번 저희 신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미 낸 증여세 5억 7천이죠. 그리고 상속세 가표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 5억은 사전증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도 그냥 5억이라고 가정했어요. 사전증여를 하고 언제 돌아가셨다? 7년 후에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어쩔 수 없이 합산하지만 5년이 경과했잖아요. 상속인 외의자들한테는 계시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것만 합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이 안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17억 상속세 가표를 5억에다가 12억만 더했어요. 17억. 여기서 어머니 혼자만 계시고 아버님 안 계셨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빼서 상속세 가세 표준은 12억. 12억에다가 세율 40% 곱하고 누진공제 1억 6천 빼면 세금이 3억 2천.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가산한 12억. 이 12억과 관련해서는 증여세 이미 낸 게 있어요. 얼마?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3억 2천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기납부한 증여세 1억 8천을 빼면 실제로 추가로 내야 되는 상속세는 1억 4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집안에서 지금까지 증여세, 상속세, 우리가 이제 이 35억과 관련해서 총 낸 세금 5억 7천 플러스 1억 4천, 7억 1천이라는 거죠. 이 7억 1천인데 만약에 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상속세 총 이 집안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나 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많은데 저거보다 더 나오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전증여를 영리하게 했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요, 사실 계산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 집안에 아파트 5억과 7년 후에 지금 40억이 됐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그 재산 5억 플러스 40억, 45억. 사전증여가 없으면 계산 오히려 너무 간단해요. 5억과 40억을 더하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상속세 가세 표준은 40억. 40억에 세율 50%와 누진공제 4억 6천을 빼면 그렇게 계산된 세금은 15억 4천입니다. 여기에 기왕에 낸 증여세가 없으니까 빼줄 증여세도 없어요. 그러면 15억 4천. 그러면 아까 7년 전에 사전증여를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 8억 3천만 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거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머리를 굴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토지가 7년 만에 30%, 33% 오른다는 이런 가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85세 때 7년 더 사신다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기대 여명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 세무법인에 찾아오신 분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던 이 세금 차이가 8억이나 차이가 나니 이때 사전증여를 하자고 말했던 그분은 이 집안을 정말 구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그때 좋은 소리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토지가 전이 아니고 대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대지면 이 가치가 예를 들면 40억이면 이거 기준시가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지가 40억이면 여기 우리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땅이 40억이야. 상속이 이루어졌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뭘로 신고하죠?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이 기준시가 40억짜리를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죠. 8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억, 40억과 80억의 차이, 그렇게 되면 세금이 또 20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낮을 때 기준시가로 하고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의자와 상속인으로 이렇게 적절히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저게요. 근데 꼭 땅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들, 특히 요즘에 뭐 비싸다고 하는 강남 3구의 아파트들도 막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뭐 반포에 있는 뭐 아파트는 평당 2억이라는 그런 신문기사도 제가 봤는데 아파트도 동네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오늘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는 그런 전제로 자꾸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도 땅만큼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다?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우리가 가격이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사전증여를 하면 그 가격으로 평가액이 멈춰 있는 거예요. 사전증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문제점.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신고 못하죠.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받든가 아니면 유사매매 사례가액 내 단지에 있는 그 가격을 단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높아서 좀 부담이 되죠.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는 증여는 취득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가액도 높고 취득세율이 높다. 근데 취득세율이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최대 몇 프로 될까요? 증여취득세율 13.4%.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증여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파트 증여취득세 받는 사람이 일반 취득세, 일반 증여취득세가 한 4% 정도 되는데 중과되면 13.4% 되니까 그거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 나온 김에 우리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어떤 경우에 증여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요거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학교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택 증여를 받을 때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중과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증여를 받냐 상속을 받냐 이거를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인정액을 쓰고요. 상속은 주택에 대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 표준액을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조금 많이 쓰는 말로 바꿔볼게요, 제가. 자, 제가 좀 조금 풀어서 써봤는데요. 우리 시가표준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은 감정평가가 있거나 아니면 유사부동산가액이라고 하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시가인정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요. 보통 어떤 게 더 클까요? 둘 중에? 오른쪽 게 더 크지 않나요? 아니 왼쪽 게. 왼쪽 게 더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과세표준 자체도 높게 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더 내겠네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과세표준을 처음부터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 인정액이냐 시가 표준액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는 주택 증여 취득세 어떨 때 중과되는지 화면 보시면은 표를 하나 띄워놨어요. 네, 이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는 국민주택 규모 우리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있으면 3.8%,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4% 정도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중과세율 적용이 된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내에 있으면 12.4%, 그 다음에 초과하면 농특세율 1%가 더 붙어가지고 13.4%로 중과가 돼요. 어떤 경우에 이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까요? 다주택. 다주택일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아, 주택 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시가 표준액,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 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거의 다 3억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3억이 넘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인, 기준시가 3억이잖아요.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이면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율 12.4%, 13.4%를 적용받게 돼요. 주택수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보다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게 주택을 중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구,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용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게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그 대상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증여받을 때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죠. 야, 마포나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는 지금 빨리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성동구에 아파트가 10개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증여해도 취득세율은 몇 프로예요? 10개 있는데? 10개 있어도 이 주택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과세 적용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 넘더라도 그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배우자거나 아니면 주는 사람의 자녀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근데 직계 좀비속하고 배우자로만 딱 확정이 돼 있는데 여기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 좀비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하면 그럼 중과가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법문을 그대로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이제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나 며느리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위는 아들 아닌가요? 거의 아들 아닌가요? 사위는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법에서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법에 좀 약간 미비점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되게 억울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인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사위한테 50대 50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이제 증여를 할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직계 비속이니까 낮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고 3.8% 4%를 적용을 받는데 사위 며느리는 더 높은 12.4%를 적용을 받는 거죠. 5대5로 나눠주는데도. 저는 이거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한테 주면 세법상으로는 굉장히 손해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지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니까 뭐 다주택자가 뭐 1주택 되기 위해서 투기 목적에서 사서 뭐 증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중과 배제에 대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나, 그런 규정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법이 좀 약간 불명확한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오히려 단서 조항을 좀 조정을 해서 법이 개정되는 게 오히려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적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자식에게 사전증여 한번 못해보고 살아오신 부모님들, 이 다음에 상속세 폭탄 맞으면 어쩌냐 걱정이시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때 부동산을 사전증여해서 취득세, 증여세 아끼고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 나눠서 증여해야 증여세율은 낮추고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지 않게 해서 결국 상속세를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전증여하는 거,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가 창업할 때 증여세 전혀 부담 없이 창업 지원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세무사 염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